야야야, 아이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 여기서 이미지 저장 이렇게 눕기 따진다. 대박이지. 대박이지. 갤럭시는 이 기능 안 될걸. 잘 봐. 짠! 짜란! 이제 갤럭시도 된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그 마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업데이트가 매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도 빼놓지 않고 갤럭시 원 UI 업데이트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정식 업데이트는 이미 늦가을쯤부터 배포가 시작됐는데요. 갤럭시 업데이트는 애플의 iOS 업데이트처럼 한날 한시에 딱 정해서 모든 기종이 한꺼번에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리즈별로 업데이트 되는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종은 10월 달부터 업데이트 됐고 어떤 기종은 11월 달부터, 또 어떤 기종은 이번 달에 와서야 업데이트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최근에 막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 12월 달 기준으로 갤럭시의 거의 모든 기종이 다 업데이트를 완료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갤럭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팝업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미 업데이트를 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업데이트를 해놓고도 어떤 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갤럭시 업데이트를 맞이해서 이것만큼은 절대 모르고 지나치지 마라 하는 갤럭시의 주요 신기능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렛츠 고! 자, 그러면 우선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보시면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최신 소프트웨어입니다 하고 뜰 경우에는 이미 업데이트가 다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휴대전화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도 원 UI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5.0 버전으로 나오면 5.0 원 UI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시고요. 지금부터 신기능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능입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인데요. 이 잠금 화면을 기존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혹은 굿락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순정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냐면요. 잠금 화면에서 길게 꾹 눌러주세요. 잠금 해제를 해주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계, 알림창, 그리고 뭐 연락처 정보, 빠른 앱 이동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계 같은 경우는 눌러서 보시면 시계 스타일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로 할지 디지털 시계로 할지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폰트 종류도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아래쪽에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이 부분은 알림 아이콘이에요. 전화, 문자, 리마인더 아이콘으로만 볼 것인지 혹은 팝업 창으로 해서 내용까지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락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연락처 정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에 이 잠금 화면에서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러분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써놓으면 분실했을 때 잠금 화면만 보고서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빠른 실행할 수 있는 앱 버튼도 내가 원하는 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메라 말고 다른 앱을 넣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등록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잠금 화면을 더 다양하게 바꿔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화면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설정 화면 리스트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드 및 루틴이라는 탭을 확인해 볼 건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를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면, 운전, 운동, 휴식, 업무 모드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 말고도 내가 추가하고 싶은 모드, 신났을 때, 우울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모드를 추가적으로 등록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모드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를 설정을 해볼게요. 안전한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실행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앱과 알림을 제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을 눌러보시면 운전 모드를 언제 사용할까요? 라는 조건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됐을 때 이 블루투스 기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차가 롤스로이스다. 여기 롤스로이스가 뜨겠죠.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되었을 때 운전 모드를 실행할 것이다 라는 조건을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모드를 사용할 때 방해금지 모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걸 또 설정할 수 있어요. 방해금지 모드를 차량 운전 중일 때는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허용을 안 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연락처만 받을지 연락 놓치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업무상에 전화가 오가야 하는 분들이거나 이 사람의 연락을 놓치면은 내가 혼쭐이 난다 이런 분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래 항목 추가 허용이라고 해서 전화는 다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있고요. 혹은 2번 이상 걸려온 전화 같은 번호로 15분 이내에 전화가 다시 오면 그때는 전화벨이 울리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알림만 꺼놓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해주시고 운전 모드를 시작할 때 적용할 설정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이걸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음악 앱 있잖아요. 멜론 열기를 실행하기 해서 내가 자동차에 타면은 바로 이제 블루투스랑 자동차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멜론 앱이 바로 켜져서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에 있을 때 주기적으로 뭔가 동작을 한다 하는 것들을 루틴으로 설정해 놓고 얘가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일종의 나만의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운전 모드 말고도 내가 운동 중 기능을 실행했을 때 혹은 워치에서 이제 운동 중 기능을 시작했을 때 뭐 방해 금지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음악 재생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루틴을 실행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빠른 설정창에서 내려보시면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혹시 없으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중에서 쭉 끌고 와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모드 버튼을 켜시면 이 중에서 내가 켜고 싶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 모드를 켜고 싶다 했을 때 이 모드를 켜면 방해금지 모드가 실행되면서 지금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등록해 놓은 모드로 루틴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갤럭시를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꼭 써먹어 봐야겠죠? 그리고 수면 모드도 더 디테일해졌는데요. 시작하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반복할 요일도 선택할 수 있고요. 나의 수면 시간을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화 및 메시지도 아까처럼 더 디테일하게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방해금지 모드를 켤지 끌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 모드를 시작할 때 더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화면을 흑백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크 모드를 쓰고 싶다 하면 다크 모드를 미리 여기다 설정해 놓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 이런 것도 자기 전에 꼭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나는 자기 전에만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켜고 싶다. 이럴 때는 수면 모드의 루틴에다가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설정해 놓으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소리 모드와 음량, 절전 모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자는 동안에는 절전 모드로 좀 더 배터리를 아껴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루틴에다 등록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진짜 꼭 써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설정해서 볼 건데 유용한 기능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실험실로 가볼 거예요.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요. 멀티태스킹에 대한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존 플립과 폴드에 들어가 있던 기능인데요. 이제는 바 타입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됐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할 것인가 요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세로 보기 화면에서 하단을 2손가락으로 밀거나 가로 보기 화면에서 화면 측면을 2손가락으로 밀면 분할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설정 화면을 보면서 뭐 계산기도 할 수 있고 빠르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내리면 한 화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이것도 멀티태스킹을 빠르게 실행해주는 방법인데요. 화면 상단의 모서리를 중앙으로 밀면 팝업 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창으로 띄워놓고 뭐 인터넷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메모장을 켜놓고 터치해서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멀티태스킹을 좀 똑똑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새로운 실험실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 지난 가을에 iOS에 새롭게 추가됐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반가워해서 갤럭시에도 이런 기능이 생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우선 갤러리에서 내가 스티커로 만들 사진을 정해주세요. 이거 그냥 뭐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여기서 편집을 위한 이 연필 모양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중에서 맨 오른쪽 이 점선 모양으로 된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오려내고 싶은 영역 주위를 따라 그리세요 라는 말이 뜹니다. 영역 자동 맞춤, 영역 직접 그리기 선택 해제. 이 중에서 영역 자동 맞춤을 해놓고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을 대충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점선으로 모양을 따줍니다. 눕기를 딴다고 하죠. 이렇게 눕기를 자동으로 따줘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짜잔! 깔끔하게 눕기가 따졌습니다. 물론 포토샵에서 진짜 한 땀 한 땀 눕기를 따는 거에 비하면은 당연히 조금 이렇게 확대했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마치 칼선처럼 이렇게 스티커처럼 스트로크도 넣을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 나만의 스티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삼성 노트를 쓴다거나 혹은 다른 이미지 위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에다가 수정해서 요 아이콘에서 스티커를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중에 내가 만들었던 스티커를 선택해서 넣으면 내 스티커를 붙여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 에디터에 이런 기능도 생겼어요. 스마일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그리기 요 상태에서 보통 이제 뭐 하트도 그리고 뭐 글씨도 쓰고 하잖아요. 이럴 때 모양을 그리고 길게 잡고 있으면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보니까 별도 이렇게 잡아주고 하트도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그려도 찰떡같이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좀 더 예쁜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짤 있잖아요. GIF 이런 것도 더 다양하게 GIF 편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편집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컷만 삭제한다거나 복제를 한다거나 혹은 크롭을 한다거나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앞으로 순방향 재생, 역방향 재생, 앞뒤 반복 재생, 부메랑 재생 이런 식으로 대박!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GIF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그리기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형 예쁘게 그리기 요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토 에디터에서도 좀 더 재미나고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카메라 앱에서 더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음식 사진 찍을 때 음식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음식 기능을 쓰면 마치 인물 사진 모드처럼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주고 겉에 부분은 블러를 넣어줘서 좀 더 음식의 그 부분에 집중되게끔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음식 사진 기능에서 이제 줌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음식 사진 찍을 때는 줌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 이렇게 그냥 1배 줌으로 기본으로 음식 사진을 찍었을 때랑 줌을 쫙 당겨서 이렇게 찍었을 때랑 확실히 줌을 당겨서 찍으면 이 음식의 질감도 더 잘 보여주고 더 맛있어 보이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이 기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음식 사진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어요. 인물 사진 모드 2배 줌 최고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리고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설정으로 가보시면 워터마크라는 탭이 생겼는데요. 이 워터마크를 켜주시고 워터마크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워터마크에 포함할 정보는 모델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명 옆에 있는 연필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문구로 워터마크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SNS나 블로그 같은 데 사진 올리실 때 일일이 워터마크의 아이디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있어요.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주소를 일일이 사진 올릴 때 사진 편집에서 블로그 주소 넣기를 선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요. 자기 아이디 같은 거를 입력해서 워터마크로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날짜와 시간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정렬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워터마크를 설정을 해두면 보이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내 사진에 빠르게 워터마크를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보기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프로 모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프로 모드에 있는 이 기능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도움말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프로 모드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사실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ISO가 뭔지, 스피드가 뭔지, AF가 뭔지, 포커스가 뭔지, WB가 뭐의 약자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 모드에 예를 들어 ISO를 선택을 하면 이 옆에 도움말 버튼이 생겼어요. 이 도움말 버튼 눌러보시면 내가 선택한 이 기능이 무슨 뜻인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서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배워갈 수도 있는 거죠. ISO도 그렇고 스피드, EV, 포커스,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드에서 히스토그램 버튼이 생겼어요. 이 히스토그램 버튼을 눌러보시면 내가 찍고 있는 화면의 히스토그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장면의 노출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좀 더 원하는 밝기 분포를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카메라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유용한 기능들, 삼성 키보드에 관련한 기능들도 알려드릴게요. 따단!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이 키보드의 위쪽 부분에 보시면 이모지를 넣을 수 있는 아이콘, 클립보드도 있고 키보드 배열을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음성 버튼도 있고 설정 버튼도 있고 점점점 들어가면 더 많은 설정 버튼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이 설정 버튼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번역 버튼을 설정 버튼 옆에다가 놓고 설정 버튼을 다시 끌어다 놓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나는 키보드에서 유튜브로 바로 가고 싶어. 유튜브 버튼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텍스트 추출을 많이 써. 이거 진짜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여기다가 텍스트 추출 버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음성 기능을 안 써. 그러면 음성 기능을 뺄 수도 있고요. 비트 이모지라고 해서 난 이걸 자주 써 하면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의 순서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고 배열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기능키, 내가 원하는 문장 부호나 기능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퍼센트 기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샵 기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모지 버튼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기호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난 게 생겼는데 이 이모지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모지 버튼의 옆에 보면 네모난 얼굴이 생겼어요. 이런 동그란 이모지들이랑은 다르게 특수기호 문자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엄청 표정도 다양하거든요. 귀여운 거 진짜 많아요. 당황하는 거, 신난 거 너무 귀여워. 이거 엄청나게 다양한 특수문자 이모티콘을 여기서 상황에 맞게, 무드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짱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에서 또 새롭게 생긴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설정 창으로 가보시면 기기 간 연결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사실 이거는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 기존에 이제 갤럭시에서 다른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했던 기능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설정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퀵쉐어, 버즈,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뭐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놓고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 방에 있는 TV랑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TV랑 연결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렇게 스마트 뷰로 해놓고 핸드폰에서 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틀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TV 화면에 내 핸드폰에 온 알림이 떠버린다.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바로 이 스마트 뷰 설정에서 TV 화면에서 알림 숨기기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TV 화면에다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틀어놨을 때도 TV 화면에는 내 핸드폰에 온 알림은 뜨지 않게, 알림은 오로지 핸드폰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미리미리 체크해서 꼭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홈화면에 등록할 수 있는 위젯에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자, 홈화면을 길게 꾹 눌러서 위젯으로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추천이라는 위젯이 생겼는데요. 요거는 추가를 해두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 나에게 필요한 앱들을 스마트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가지를 추천을 해주는데요. 지금은 처음 그냥 만들어둔 상태라서 랜덤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위에다가 추천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젯 관리를 하실 때 보통 홈화면에서 여러 가지 위젯들을 이렇게 여러 장의 화면에다가 펼쳐놓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한 장의 화면에서 최대한 여러 개의 위젯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위젯을 길게 꾹 누르면 위젯 스택 만들기라는 기능이 뜹니다. 내가 이 위젯에다가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택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검색 위젯을 추가를 하면 방금 그 스마트 추천 위젯에 추가로 네이버 검색 위젯도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걸 또 길게 눌러보시면 위젯 스택 편집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여기서 추가로 다른 스택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캘린더도 넣고 카톡이나 지메일이나 이런 것도 넣고 멜론도 넣고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 넘길 때마다 새로운 위젯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서도 여러 위젯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홈화면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갤럭시를 사용하신다면 이왕 업데이트한 김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기능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알차죠? 이왕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은 익숙해져야 진짜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성능 좋은 새로운 기기 이런 거보다도 새로 나오는 기능들 잘 익혀서 알차게 써먹으면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정보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